이어서 김세라의 법률 톡톡 시간입니다. 지난주 금요일에 다소 황당하고 또 위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 바로 제주를 떠나 대구 공항에 착륙하던 항공기에서 한 30대 남성이 이 항공기 비상구를 여는 사건이었는데요. 이 사건으로 해당 남성은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. 오늘 법률 톡톡에서는 이렇게 운행 중인 항공기의 문을 여는 것이 어떤 범죄가 되는지, 또 항공사의 책임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김세라 변호사,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김태라 변호사입니다. 어찌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사건이었는데요. 네. 착륙하던 항공기 비상구 문을 한 탑승객이 연 것인데, 이게 항공기가 땅에 닿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던 거죠? 네. 지난 5월 26일 금요일이죠. 예. 제주공항을 출발해서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, 그러니까 약 213m 상공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 상공 위에 있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문을 비상구석에 앉아 있었던 30대 남성이 오픈 레버를 당겨서 열어버린 음. 사건입니다.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항공기는, 이미 이제 떠 있는 상태에서 문이 열려버린 것이죠. 그 네네. 그렇죠. 상태로 착륙을 했고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약 14분 정도를 이 비상구 문이 열린 상태로 운행하였던 음. 것이고요. 당연히 항공기 안으로 강풍이 들어가고 물건이 날아가고 이런 지금 상황이 있었을 것이고, 당시 승객들이 공포에 떨고 또 일부 승객 같은 경우는 과호흡 같은 증상을 호소해 하면서 치료를 받고 입원하는 그런 승객도 음. 있었다고 합니다. 저도 동영상을 보니까 상당히 좀 아찔한 그런 네. 상황이었는데, 그나마 예. 다친 승객이 없다고 하니까 네. 다행이긴 합니다만,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시 승객이나 그 승무원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생길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. 네, 맞아요. 예. 몸이 다친 사람은 없지만 정신적으로 트라우마나 그런 충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. 예. 실제로 그 항공기에 울산에서 소년체전이 열려서 음. 참석하려고 오고 있었던 제주도의 초등학생, 중학생들 30여 명이 타고 있었다고 해요. 네. 그러니까 이 학생들도 얼마나 놀랬겠어요. 그렇죠. 예. 실제로 이 사고로 이제 경기를 제대로 치르지도 못했겠죠. 그래서 아. 입상한 학생이 없다는 얘기도 있고, 예. 그거보다도 이 트라우마 때문에 학생들이 바로 제주도로 돌아왔는데 비행기로 돌아오지 못하고 아. 배를 타고, 부산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. 음. 실제로 이런 일들도 있었고, 그래서 이 아시아나항공사 측에서는 이 피해를 입은 승객 전원과 승무원에게 1차 치료비 등은 지원하겠다고 일단 밝힌 상태입니다. 예. 이 남성이 앉아 있었던 그 비상구석 말이죠. 네. 여기는 사실 넓다는 이유 때문에 일부러 앉기도 하는데, 네. 이렇게 비상구석에 앉을 때는 이제 필요한 경우에 승무원들을 도와줘야 한다, 이런 또 안내도 받게 되지 그렇죠. 않습니까? 예. 근데 이렇게 비상구석에 앉는 데는 일정 정도의 제약이 없는 건가요? 말씀하신 대로 이 비상구 좌석은 오히려 인기가 더 많기도 해요. 네. 저가항공 같은 경우는 일부러 빨리 예약해서 여기 앉으려고 하는 사람도 제 지인 네네. 중에서도 있고요. 실제로 이 아시아나항공도 이 비상구석은 웃돈을 주고, 그러니까 더 일반 좌석보다 비싸게 팔기도 했다고 하거든요. 아. 그래서 음, 사실은 오히려 더 앉으려고 하는 자리였던 예, 것이고, 예.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정말 오히려 제한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사실 일부 제한은 있습니다. 이 아시아나 비상구 좌석 배정 제한 규정 내부 지침이 되겠죠. 네. 에 따르면은 체력 또는 양팔이나 두 손, 양다리의 민첩성이 비상문을 여는 등 비상시 탈주를 수행하기에 충분치 않은 승객, 또 아. 만 15세 미만이거나 비상탈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승객, 음. 비상시 승객을 도와 탈출할 의사가 없는 승객, 이런 경우에는 비상구 좌석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. 예. 그래서 의사 확인만 하잖아요. 저희가 비상구석에 앉게 되면 네, 그렇죠. 나중에 도와줄 거냐. 음. 그렇게 형식적으로 확인만 하면은 사실은 만 15세 미만이거나 음. 몸이 불편하지만 않으면 다 앉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. 예.
근데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사건처럼 겉으로는 이 정신적이나 심리적인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승객 같은 경우에 아무 소용이 없는 그렇죠. 것이고, 모르는 거죠. 더 나아가서 만약 범죄 의사를 가지고 음. 테러나 이렇게 비상구석에 자기가 선택해서 앉는다고 해도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 남성의 경우도 특별한 뭐 제약 없이 이 비상구 좌석에 앉았던 거죠? 네, 그랬던 것 같고, 심지어 이 비상구석을 일부러 사지도 않았다고 해요. 그냥 아. 그 항공기 티켓만 샀는데, 예. 당시에 그 소년체전 출전 때문에 온 15세 미만의 학생들이 많았겠죠?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남성이랑 다른 남성에게 비상구석 앞이 배정이 됐던 것 같고, 아. 예, 결국은 뭐 일반 승객이라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음. 이제 형식적인 승무원의 질문에 동의만 하면 비상구석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. 그 항공사의 과실 여부도 있지 않을까요? 당시 주변에 뭐 승무원 배치가 뭐 전혀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. 네, 뭐 이런 부분도 계속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네. 일단 이렇게 그냥 쉽게 어, 열릴 수 있는 비상구석이라면 사실 그 자리에 뭐 이런 부분을 뭐 확인을 한다든지, 음. 만약 그게 정신적인 문제여서 힘들다면 문을 만약에 비상시 열리거나 열었을 당시에 조치할 수 있는 뭔가 비행기 내에 구조나 뭐 그런 장치가 있다든지, 네. 혹은 비상구 주변에 승무원이 앉아 있도록 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게 필요했을 것 같은데, 그런 제한 시스템이 전혀 없었던 음. 부분은 항공사의 과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연것에 그치지 않고 이 피의자는 남성이 뛰어내리려고 했다고 하거든요. 아. 네, 근데 그때 이제 승무원은 멀리 있었고, 승무원의 요청을 이제 눈빛이나 뭐 도와주라는 이야기를 듣고 옆 좌석의 남성이 피의자를 붙잡고 내리려는 걸 막았다고 해요. 예.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서는 항공사의 과실 여부도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고, 그래서 이제 뒤늦게 아시아나항공에서는 이 해당 항공기 기종, 이 기종이 어떤 기종이냐면 비상구석에 앉은 사람이 일어서지 않고 손만 뻗치면 이 레버를 내려서 비상구 문을 열 음. 수 있는 항공기 기종이라고 하거든요. 예. 그래서 이 항공기 기종의 비상구석 자리는 아예 판매하지 않겠다고 이제 음. 발표는 했습니다. 예. 지금 해당 남성이 지금 구속이 된 상태인데요. 네.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될까요? 이런 경우는 항공보안법 위반이 되거든요. 네. 일단 범죄는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범죄가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지금 이 남성은 음. 구속이 되었고요. 이 항공보안법 제23조 규정을 보면요, 승객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,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행을 저해하는 폭행, 협박, 위계 행위 또는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지게 됩니다. 음. 벌금형도 없어요. 아. 10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지는 이 항공보안법 규정 때문에 이제 이 남성은 처벌이 될 것 같고, 이 규정이 생겨난 이 유래를 보면요, 과거에도 사실 이런 사건이 몇 번 있었더라고요. 2002년인가에도 2020년에도 제주공항에서 이륙 중인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을 한 고등학생이 열었대요. 그런 사건도 아. 있었고, 예. 또 아시아나 항공기인데 그 캄보디아행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을 60대가 열어가지고 회항이 된 사건도 있었다고 하는데, 당시에는 이 행동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고, 음. 그래서 이 이후에 이 항공보안법 규정이 신설이 되었어요.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 규정에 근거해서 이 남성이 이제 징역형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비상구 관리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? 네. 그렇게 되면 항공사 측의 뭐 손해배상 같은 것들은 물을 수 없나요? 일단 손해배상보다 이제 이 항공사도 뭔가 형사 처벌이나 행정 처벌을 할 수 있느냐를 보면은, 예. 항공보안법이 또 이 승객의 의무 뿐만이 아니라 항공운송 사업자, 그러니까 아시아나 항공 측의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는 있어요. 승객의 음.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약간은 이제
원칙적인 포괄적인 이런 규정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 만약 인정이 된다고 해도 항공보안법이 아직은 이걸 위반했을 때 항공사에 대한 과태료나 과징금, 형사처벌 같은 제재 규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이 사건에서 아시아나 항공사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행정처벌이나 형사처벌은 힘든 상황인 것 같고 항공사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 같아요. 물론 뭐 승객들이 직접 청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네. 만약에 크게 정신적으로 트라우마나 그런 상해를 입은 승객이 발생을 해서 민사 책임을 묻게 된다면 사고를 일으킨 피의자, 그 30대 남성에 대해서는 물론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비상구석의 구조나 승객 배치 혹은 뭐 사고 시 승무원의 조치 여부 등에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 항공사에 대해서도 이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예. 앞으로는 좀 이런 위험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좀 서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네요. 네. 예, 오늘 법률 톡톡에서는 운행 중 비행기 비상문을 여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. 김세라 변호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